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2000년 이후 닷컴 버블이 있었고 스마트폰이 생겨났고 핀테크가 은행가를 점령했습니다. 몇 년 만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2020년 또다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러한 변화가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 자동차 업계에도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1년부터 시내버스에서 내연 기관차를 만날 수 없을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1913년 미국 자동차왕 포드가 내연 기관차를 생산한 이후로 100년, 교통수단은 휘발유와 경유차 등을 이용하는 내연 기관차가 주였는데요. 서울시는 최근 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2035년 내연 기관차 등록 불허를 앞두고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외치고 있는 그린 모빌리티 정착을 위한 것인데요. 내연 기관차 생산 자체가 금지되고 관용 차량과 시내버스, 택시 등이 단계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현재도 승용차 구매 시에는 친환경 차량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2025년에는 시내버스뿐 아니라 전 차종으로 전기, 수소차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2050년에는 서울 내 모든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바꿀 계획인 것이죠.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 당연히 자동차 업체들의 미래차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핫하다는 테슬라에 모두의 눈이 쏠렸던 사이 역시나 한국 기업들이 그 뒤를 맹추격하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화제입니다. 특히 최근 자동차 강국 독일에서 전문가들 또한 한국 기업에 대하여 놀라운 깜짝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익히 들어보셨을 독일의 유명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모토 운트 슈포트 AMS에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AMS는 한국의 현대, 기아차가 네로라 하는 기업들을 제치고 22회 종합비교 평가에서 무려 9번이나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AMS가 가장 크게 손꼽은 비결 탑10은 뛰어난 디자인, 탄탄한 내구성, 뛰어난 주행 성능, 친환경 기술, 사용성, 보증 기간, 편의성, 가격, 유럽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과 생산, 스포츠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냥 요약하자면 혜자스러운 가성비와 고성능, 최고의 밸런스라는 말로 봐도 될까요? AMS 측은 특히나 디자인을 극찬했는데요. 현지 독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베스트카 설문조사에서도 무려 20%에서 25%에 달하는 고객들이 디자인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를 구매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의 자동차 매거진에서 한국 국제시장에서 제네시스가 벤츠와 BMW를 뛰어넘었다는 기사를 게시하자 해외 네티즌들이 제네시스에 대해 극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네시스는 내 최애야. 아주 좋은 뉴스군. 뉴 G80과 GV80은 내부도 외관도 진짜 멋있고 훌륭하고 튼튼한 파워트레인도 갖췄어. 내가 오랫동안 얘기해왔지만 독일 제품들은 가격도 과하고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어. 몇몇 제네시스의 인테리어는 벤틀리도 창피하게 만들걸? 당연하지. 심지어 롤스로이스도 창피할걸? 사람들도 독일차가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된 거지. 등 일부 차 덕후들은 그동안 독일은 너무 과대평가되었다며 제네시스의 진가를 알아봐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래도 국내 시장이니 당연하지 않냐며 비아냥대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이건 보호시장 얘기잖아. 이건 놀랄거리가 아니야. 제네시스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품질이 좋지만 한국인들은 국산 제품에 좀 더 애국적이기도 하잖아. 그러자 다른 네티즌들이 우르르 몰려와 한국 시장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참교육을 시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특히 럭셔리 시장에선 말이야. BMW가 리더였고 그 다음 메르세데스 벤츠한테 뺏겼지. 한국은 BMW랑 벤츠에게 가장 수익이 잘 나는 시장 중 하나야. 그게 바로 BMW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 드라이빙 트랙 체험 센터를 설치할 때 일본과 중국을 제끼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지. 한국은 이미 미국과 EU와 FTA를 맺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처럼 보호무역하는 시장이 아니야. 일본의 문제는 중산층이 가난하고 K차 말고는 살 형편이 안 된다는 거지. 한국의 중산층은 벤츠나 BMW를
자동차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벌어 벤츠는 E클래스와 S클래스를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팔고 있단다.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내가 한국인 블로그에서 봤는데 한국인들은 국산차를 값싼 서민차라고 생각하고 독일 브랜드를 지위의 상징으로 보는 경향이 있대. 아마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이 뭔가 상황을 바꾼 것 같아. G70은 잘 못 봤지만 GV80은 상당히 인기 있을 거라고 확신해. 만약 한국 시장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자동차 매니아들의 호평을 증명하듯 올해 현대차와 기아차는 유럽 전기차 판매량 조사에서 역시 2위와 4위를 등극하는 쾌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순위에 오른 차는 현대의 코나 일렉트릭과 기아의 니로 EV로 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한 이래 가장 높은 성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인정받은 성공 비결을 바탕으로 현대차는 세계로 뻗어나갈 예정인데요. 2021년부터 순수 전기차 9종을 출시하는 현대차는 세단형 전기차, SUV 전기차 등을 비롯해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테슬라를 잡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산차인데도 불구하고 포르쉐 못지않은 디자인으로 가장 많은 기대를 얻고 있는 건 아이오닉 6인데요.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포르쉐인 줄 알았다며 유머글이 올라올 정도였죠. 디자인 때문에 산다던 독일 고객들은 앞으로도 한국차의 충성 고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차의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세대 중국 혹은 중국을 능가할 시장으로 평가받는 인도는 앞으로 생산성과 구매력 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차는 유럽을 넘어 각국이 탐내는 인도 전기차 시장에서도 순조로운 진출을 해내고 있는데요. 인도 정부는 코로나를 의식해 4월 모든 경제활동을 전면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 역시 인도에서 판매량 0대라는 당황스러운 결과를 피할 수 없었으나 5월부터 경기가 회복되며 서서히 판매량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기세를 몰아 현대차는 인도 공공기관에 전기차 100대를 공급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 마힌드라가 현대차와 입찰 대결에서 100기를 들었고 전기차 부문은 현대차를 따라올 브랜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마힌드라 전기차보다 현대차의 전기차가 품질 면에서 더욱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자동차들이 이렇듯 글로벌 시장으로 질주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전망이 더 기대되는 것은 역시 배터리 공급에서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현대차는 배터리 3사와 손을 잡으며 K배터리 동맹을 맺었습니다. 현재도 품질 좋은 배터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면 고품질 배터리의 안정적인 수급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겠죠. 현재 계획 중인 차세대 K배터리는 리튬 메탈 배터리로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리튬 이온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에너지 밀도를 더 높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전기차에 적용했을 땐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 차량 무게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이룬다고 합니다.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사실상 1인자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국내 4대 그룹의 한국형 배터리 동맹이 이어진 만큼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현재는 전기차에 밀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소차의 미래가 더 밝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현대차가 내세운 수소 전기 트럭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더 멀리 뛰기 위해 개구리가 움츠리고 있는 것처럼 아직 현대차는 높이 뛰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대차는 더 멀리까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던 하늘을 나는 차는 서울을 비롯한 각국 주요 도시에서 2023년부터 실현될 예정인데요. 현대차는 최근 완전 자율주행 드론 택시를 개발 중인 우버와 협약을 맺은 바 있죠. 우버의 야심은 완전 자율주행, 무인 이동수단에 있는 만큼 미래 가치를 보는 두 글로벌 기업이 함께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미 항공우주국 고위직 출신을 부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세계적인 인재들까지 한국으로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요. 스페이스X의 가슴이 뛰었듯 한국 기업들의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이 뛰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비상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